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게임인 섀도우 갬빗 The Cursed Crew. 이하 섀도우 갬빗을 만든 회사 미미미 게임즈는 잠입 실시간 전술 장르를 몇 년간 주력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잠입 실시간 전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텐데요. 이쪽 장르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시리즈로는 코만도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나름 게임을 많이 해본 저로서도 정말 흔히 접할 수 없는 게임 장르인데요. 그래서 신선함을 느꼈는지 비교군이 적어서인지 저는 미미미 게임즈의 전작 섀도우 택틱스와 데스페라도스 모두 10점을 주었습니다. 이 장르는 일종의 퍼즐 게임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빽빽한 적의 배치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적은 1차 시야와 2차 시야가 존재하며 2차 시야 내에서는 웅크리며 걷기만이 발각되지 않으며 1차 시야에는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 발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발각되지 않고 맵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발각되는 것이 곧 게임 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이머로서의 자존심과 발각 시의 임팩트 덕분에 자연스레 발각되지 않고 클리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저는 퍼즐 게임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단순하지만 끌리는 서사에 뛰어난 연출을 보여주며 흠잡을 것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게임 구성으로 전작들에 과감히 만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미미미 게임즈의 전작에 매료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팬들은 후속작을 약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섀도우 택틱스의 스탠드얼론 DLC 아이커스 초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팬들의 신작에 대한 기대를 잠재우기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에 섀도우 갬빗이 드디어 출시를 맞이했습니다. 섀도우 갬빗은 과연 전작들의 버금가는 명작일까요? 오늘은 섀도우 갬빗에 대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특성상 시리즈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작은 미미미 게임즈의 전작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플레이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는 부분은 바로 기절 풀링이 막혔다는 점입니다. 기절 풀링이라는 전략은 기절된 적을 상대의 시야에 두면 적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절된 적을 깨우러 오면서 경보도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공략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에서는 파티 구성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인지 기절한 적만 봐도 상대가 경보를 울리게 바뀌면서 기절 풀링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효과적인 기술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긍정적이랄 것은 없지만 또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일단 기절 풀링이라는 것 자체가 조종하고 있는 캐릭터의 능력과 무관하게 항상 통하는 무상성 전략이기도 했거니와 생각해보면 기절 중인 적이라고 해서 시체와 다르게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장르에서 언뜻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절 풀링이 없어졌다고 해서 딱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리즈 전통과도 같았던 기술이 막힌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절 풀링이 막힌 이유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엔 파티 구성의 자유로움과 더불어 난이도가 하락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이도의 하락이라는 표현은 단어 자체의 의미보단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난이도가 하락한 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적 배치가 그에 따라 조금 단순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작에서는 파티 구성이 제작진들이 정해준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맵에서 제작진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이었지만 이번 작에서는 아무래도 파티 구성이 자유롭다 보니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편중된 파티 구성을 했다가 클리어에 실패할까봐 맵 구성이 전체적으로 단조로워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 익숙해진 탓도 있겠습니다만 데스페라도스 3 이후 섀도우 택틱스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단조로워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파티 구성이 자유로워진 탓에 캐릭터 간의 밸런스 조절이 중요할 것으로 플레이 전에 생각했는데, 핑커스나 아피아 등 특정 파티원이 지나치게 좋은 성능을 보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작진들이 사기적인 파티원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 전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던 파티원을 사용하면 모을 수 있는 토큰으로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일부 해결했지만, 일반 난이도 기준으로는 딱히 어떤 캐릭터를 데리고 가도 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빛이 바랜 느낌이 있습니다. 기왕 캐릭터가 많은 김에 동시에 진행되는 미션을 만들고, 어떤 미션에 채택한 선원은 양 미션을 클리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던가 하는 식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이 크게 겹치는 파티원을 2명 이상 배치하면 경고문이 뜨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능력 강화라는 것도 전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이 장르의 사람들을 더 쉽게 입문할 수 있게 도우려는 시도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마이너한 장르의 큰 딜레마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이너한 장르는 마이너한 장르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중성과 장르적 작법 사이에 교환 상충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작들보다는 플레이적 완성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장르적 특징을 다소 희생한 만큼 라이트함을 챙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맞는 것인지는 결국 게임마다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섀도우 갬빗의 결정은 다소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능력이 다양해진 만큼 더 다채로운 맵 구성이 가능했을 텐데, 맵 구성은 오히려 평탄해지고 진행 방식도 같은 섬을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밋밋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섀도우 갬빗은 캐릭터를 늘린 만큼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또한 전작에 비해서는 밋밋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독특한 게임성과 더불어 전략을 생각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난이도는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능력 강화는 좋은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최대한 다양한 영웅을 활용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한정적인 기술로 배치를 풀어나가는 게임의 특성상 능력을 강화할 때마다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작만큼의 감탄은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게임이 지닌 파괴력은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쉬운 것은 세계의 풍부함입니다. 제가 전작에 만점을 준 이유는 플레잉이 만족스러웠기도 했지만, 만점을 줄 1점을 채워준 것은 전작들의 흔한 서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게임이 내러티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얕은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클리셰 덩어리라고 해도 좋았을 전작들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바로 쉽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몰입도 측면에서 저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작의 몰입도들은 게임 속 세계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곳에 있습니다. 데스페라도스 3를 예시로 들면, 주인공 코퍼와 다른 등장인물들의 대면을 미션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만남은 반갑기도 다소 까칠한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전작들의 큰 매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하이스트 무비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쾌감을 줍니다. 아니, 더 나아가 스크린 속 실사 영화의 등장인물을 조작하는 느낌입니다. 특정 캐릭터 조합으로 겨우겨우 미션을 뚫어내고, 그때마다 파티원 사이에 변화하는 감정, 묘사 등을 컷신과 대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작에서는 파티원들끼리의 만남을 배 위의 시체를 다시 되살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캐릭터 서사적인 측면은 배 위에서의 부가 퀘스트로 옮겨갔습니다. 이 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캐릭터를 되살릴 재화를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 되살리는 것이 보상으로 작용해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서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작에서는 우연한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가져 이해관계가 겹쳐 행동하다 유대감을 얻습니다. 사실 흔해 빠진 이야기이고 다른 매체에서 숱하게 봐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흔한 이야기를 체험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개연성을 충분히 확보한 인물들의 행동과 센스 있는 대사와 같은 요소들이 사실성 높은 장르적 특징과 잘 융합해서 내가 제6의 멤버가 되어 파티원들과 함께 사선을 넘나든 것 같은 체험을 제공합니다. 결국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체험의 영역으로 단순한 서사를 끌어들인 수완이 데스페라도스 3의 파티 결성과 서사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매체였다면 맛은 있지만 그저 익숙했었을 이야기가 말입니다. 이는 그 시절 포켓몬스터 DP가 좋은 게임이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를 세계 안에 집어넣는 것은 좋은 그래픽이나 넓은 세계가 아니어도 정교하고 풍부한 세계관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티원과의 모든 만남이 동일하게 부활시키는 곳으로 가는 것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한 파티원끼리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도 없이 늘어난 동료에 비해 몰입도적인 부분에서 전작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번 작에 파티원 개인의 이야기가 부가 퀘스트로 간 것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가 퀘스트가 미션의 형태로 나타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배 위에서 대화를 반복하고 컷신을 좀 보는 것이 부가 퀘스트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물론 진행 중에 선장의 시험이라는 형태로 크로원 중에 몇 명을 선택해 진행 중에 필수적으로 선원들 개인적인 이야기와 연관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엔딩 전까지는 모든 캐릭터로 선장의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선장의 시험이 몰입이 정말 잘 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미미미 게임즈가 참 잘하는 분야인데 왜 이런 구성을 선택했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엔딩 이후 선장의 시험을 전부 플레이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메인 스토리가 끝난 시점에서 플레이할 의욕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의 원인은 등장인물들을 확 늘린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선원들 각각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캐릭터에 애정이 가지 않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배 위의 부가 퀘스트는 말할 것도 없이 집중이 안됩니다. 또 진행상 뒤늦게 살린 선원을 선장의 시험까지 진행시키지 않았다면 그 캐릭터에 도무지 애정이 생길래야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작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강렬한 인상입니다. 섀도우 택틱스와 데스페라도스 3에는 각자가 주는 강렬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섀도우 택틱스에서 무겐이 파티원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고 그의 복수를 위해 전부 모인다든지 데스페라도스 3에서 코퍼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파티가 해산되지만 최종전에서 다시 모두 모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야기에서 각각 비장함, 위기, 고향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이전에도 전작은 각각의 테마가 닌자, 서부 총잡이이므로 테마로만 생각해도 더할 나위 없이 멋이 폭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에서도 테마의 선정 자체는 해적으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대감 하면 해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배에게도 애칭을 붙이는 게 뱃사람인데 쓸 이야기가 부족할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섀도우 갬빗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진행되는 데다가 왜 해적이어야 하는지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바다에 관련한 미션 혹은 바다가 무대인 미션,
최소한 바다에 관한 이야기라도 풍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작들과 플레잉도 비슷하고 서사도 해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단 신문관에 대항하는 문제아들 정도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해적의 이미지는 그냥 등장인물들 전반이 본물을 밝힌다는 부분과 복장이 뱃사람스럽다는 게 전부입니다. 특히 토야는 뜬금없이 와페니즘적 뉘앙스를 풀풀 풍기는 탓에 세계관에 대한 집중이 확 깨집니다. 닌자인 해적이라는 건 안 그래도 경박하던 분위기가 아예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마 제작진들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떤 유쾌하고 호탕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만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유쾌한 분위기를 내겠답시고 닌자를 등장시키면 반응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르 자체는 통쾌한 분위기와 상반되는 잠입이다 보니 플레이와 분위기가 호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느낌을 줍니다. 시리즈 전통이었던 다중처치 기술도 사라진 통에 유쾌한 분위기로는 가장 있을 법한 게 없어서 괴리감도 큽니다. 사실상 진중한 분위기의 게임이었던 섀도우 택틱스의 무겐이 가장 호탕한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리즈 전통과도 같은 모든 캐릭터를 사용하는 마지막 미션 역시 마지막 결전을 하러 간다는 분위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미션 중 하나를 모든 캐릭터를 사용해야 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전체적으로 해적이라는 소재에서 느끼기를 기대한 멋이나 특징이 느껴지지 않고 밋밋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출의 측면에서는 역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 중에는 적이 게임 밖의 플레이어의 능력이자 주인공 측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저장과 불러오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구슬이 깨지는 연출은 정말 백미입니다. 이 게임은 메타픽션은 아니지만 그러한 연출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미션은 아쉬웠지만 마지막에 이그니시아를 처치하는 연출은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수가 많으니 정말 진심을 다해 총을 이그니시아에게 조종할 수 있고 크루의 가장 큰 아군인 말리오가 공격을 하여 마무리하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이 연출만큼은 전작의 감동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장면입니다. 전작부터 이런 게임 형식과 그래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능력 있는 게임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섀도우 갬빗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섀도우 갬빗 더 커스트 크루는 아쉽게도 전작만큼의 파격성이나 몰입도를 주지 못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을 만드는 데에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게임사답게 게임 구성면에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빽빽한 적의 배치를 풀어나가는 압도적인 게임성에서 오는 재미는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캐릭터 개인의 서사 약화와 다소 가벼워진 분위기는 단점인 요소이지만 메인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잘 되는 편이며 스토리의 진행 자체는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능력 자체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므로 괴상한 조합을 짜서 미션을 간다던가 하는 재미 역시 있습니다. 플레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났던 전작을 만점을 주게 만든 장점들만 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들 없이도 뛰어난 게임이었던 만큼 섀도우 갬빗에는 전작의 플레이적인 부분의 점수만을 옮겨온 것과 비슷합니다. 여담으로 아쉽게도 미미미 게임즈는 이번 작품을 끝으로 게임 개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하니 제작진들이 생각하던 아이디어를 전부 넣어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퀄리티의 마이너한 장르 게임을 만들어주던 게임사가 사라져서 아쉽기도 하고 지금까지 좋은 게임을 만들어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장르에 반감을 가지지 않고 재밌게 플레이한 것은 전적으로 미미미 게임즈의 공일 것입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정말 고마운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